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이병군 동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강한 하락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시장을 지금 2040포인트에서의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정전 멘토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시장은 뭐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뭐 4월 달은 좀 시장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슈적인 부분들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최근에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 0.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뭐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1,7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일정한 부분들은 좀 챙겨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분기 때 주도 섹터로 좀 불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증권 섹터들이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4월 달에는 양봉보다는 음봉의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요.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좋아하지도 마시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추격 매수라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점, 여전히 중소형주가 좀 유리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이죠. 신문 강좌에서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정전 멘토님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대형주 종목군들, 즉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해놓고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맞고, 그 다음에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주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5장 들어와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그 해안은 이 프로 저 프로 돌리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고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막강합니다. 자, 그러니까 꼭 서울경제TV 채널 고정해 놓으시고 시청하시다 보면 이런 지수적 흐름, 종목적 흐름까지도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일기획인데요. 이부진 사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3%대 좀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일기획의 또 다른 면세점 M&A에 대한 부분, 이서진 사장이죠. 이서진 또 다른 M&A에 대한 부분들, 예, 제가 그 신라 호텔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이 또 다른 M&A를 통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마케팅 업체로 좀 거듭나고 있는 점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3% 되는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대형 종목군이면 대형 종목군, 중소형 종목군이면 중소형 종목군 저희가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이 프로그램 그리고 아침에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회원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은요, 오늘 또 클로징 벨이 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을 매수하셨네요. 6,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에 제약 쪽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화일약품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여전히 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챔피언을 통해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6,500원 정도 약 5% 정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스 상단짜리가 뭐 7,300원대에서부터 한 7,500원대, 그 상단짜리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주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매매 습관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NEW. 예. 예. 24,600원에. 예. 예, 3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24,600원이면 지금 가격대인데요. 아닙니다. 예, 제가 산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예. 여기서 계속 행보를 예, 했네요. 행보하는 그죠? 바람에 2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1차 목표가를 한 평이 줄 수 있나 싶어가, 예.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사실 기업적인, 상장이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예. 정확하게 흐름을 잡아내기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게 어떤 연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저는 글쎄요, 이게, 어차피 엔터 관련주이고, 예. 그 다음에, 자본금이 68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시가총액이 3,3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오버슈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전고점대 영역에서는 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200원인데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매집을 해서 올린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금도 오버슈팅이지만 그때도 오버슈팅일 거예요. 굳이 오버슈팅해서 확 밀릴 수 있는 자리대라면 확률상 이게 더 간다 할지라도 원래는 버리는 전략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요, 이 성장성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동사가 오랜 연역이 거쳐져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이 시장에서 나와 있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금에 대한 부분과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엔터 문화 관련주들은 사실 언제나 엔터 관련주 그리고 오락문화 관련주 놀자주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오버슈팅 구간이 한 번씩 옵니다. 그죠? 예. 늘 왔었고 최근에도 보면 엔터 관련주들 다 오버슈팅 한번 구간 나왔다가 또 빠지고 밀리고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엔터주가 그만큼 안정적인 주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락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저는 25,800원 이상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크루셜텍. 크루셜텍이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450원이고, 네. 비중은 20%, 알이 19일날 샀거든요. 19일 날 예, 19일날 매수했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방송에 들으니까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서 매수하셨다고요?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뭐, 휴대폰, 부품, 가거만요. 일단은 지문인식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보안 체계가 조금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 이제 휴대폰 쪽에서도 지문인식 채택을 좀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이 지금 크루셜텍에서 현재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나름대로 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력이 좀 있습니다. 예. 아, 기술력이 예.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애플에서 지문인식 업체 과거에 시리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예. 그 기업하고 크루셜텍하고 협력 관계를 좀 맺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술력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다만 이제 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일단 아,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단기 순 적자가 350억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올해가 좀 중요한데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분인식에 대한 그 부분들이 채택이 되게 되면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나요? 뭐, 방송에 단기로 매수가 해도, 네. 뭐, 되고, 안 그러면 장기로 하면, 뭐, 이득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대요.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니. 우선 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이 기업 실적까지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여전히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예.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 뭐 13,000원 언저리까지 일단 움직였었네요. 예, 예. 그죠? 그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짧게 보셨다라면 한 13,000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차트적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예. 사실 이게 좀 실적이 나와주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짧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내일만 매도해볼까, 예. 일단 어머님이 빨리빨리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면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종목은 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좀 나셨으니까 일단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챙기시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저기 오르던만 좀 빠지는 거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도해보고 싶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고 예.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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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그, 어버버 반네트라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 제 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으니까 딱 알겠는데, 이거 왜 상담하세요? 그거 굳이, 네? 제가 중요하게 밀고 있는 종목인 거 알면서 굳이 왜 상담을 하셨어요? 빵 터지셨죠, 어머니? 예? 빵 터지셨죠, 어머니? 예.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되는 종목이라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끊으세요. 예, 어머니. 예, 전화 끊어주시면 돼요, 어머니. 아니, 딴 거 다, 지금 올라가는데 그거 안 올라가잖아요.
아니, 어머니, 이거 매수한 지 며칠 됐는데요. 아, 또 어머니 참.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딴 거 다 안 올라갑니다, 어머니. 예, 딴 거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시장 그렇게 짧게 보시면 어머니 수익 크게 안 나요. 예. 아시겠죠? 알았어요. 예. 들켰다, 어머니. 민망하신 거야, 지금. 예. 자,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조이시티를 매수하셨네요. 23,500원에 비중 25%를 매수하셨습니다. 25% 좀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추석까지 들고 가신다고 하네요. 조이시티를 한번 봅시다. 23,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조이시티는 그나마 좀 게임 섹터들 중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추석 때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좀 들고 가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긴 했는데, 우선 28,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게 되면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26,000원 언저리대까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26,000원짜리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26,000원권역 정도 오게 된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추석 정도까지 들고 가신다라면 좀 보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은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6,000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문자 하세요, 빨리. 예, 네. 몸이 많이 피곤하신 건 아니시죠? 많이 피곤합니다,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정전 멘토님 보통 말 실수를 안 하시는데요. 실수를 하시네요. 자, 다음 전화, 문자. 자, 예,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인데요. 매수가가 178,500원입니다. 비중 10%라고 하시면서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완성차 쪽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동차 쪽에 운송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차가 지금요, 중국의 어떤 침해적 부분, 그리고 이제 뛰지도 못하는 놈이 날려고 한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수소차를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86% 정도 하락세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한번 지금 시장을 자꾸 치고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렉시트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렉시트 아니에요. 브렉시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이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지금 주가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다가 또 중국의 저가 자동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완성차 쪽에서의 어떤 침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이 구간 굳이 178,500원 또 들어가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들고 계신 지 오래되셨다면, 중장기적 관점이시라면 저는 좀 꼭 좀 그냥 여기서 흔들림 없이 좀 들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 186,000원 이상에서 일단은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다음 종목 보면 카카오인데요. 네. 145,400원에 비중 25%예요. 145,000. 400원. 네. 비중 25%. 비중 25%요. 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제가 1월 달에 샀는데요. 네. 그때 수익이 좀 났었어요. 네. 났다가 다시 빠지길래 그냥 다시 또 회복될 걸로 생각하고 그냥 놨다가 그냥 계속 빠지길래 제가 한 월요일 날 절반으로 비중을 줄였거든요. 비중 절반을 줄이셨고. 예, 줄여가지고 지금 25% 남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좀 6% 넘게 좀 폭등하더니만 다시 또 돈을 반납하나요, 지금 보니까. 상승 때 그걸 반납해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얼추 바닥은 좀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상승을 했었죠. 예, 예.
네, 다시 이제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음봉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일단 결국은 일정한 부분들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아무래도 일단 반등, 즉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들고 가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얼마 전이죠. 뭐 얘기하게 되면 뭐 탈카카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네. 그리고 뭐 이 판관비라든가 이런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그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이미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이 축소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다면 뭐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할 자리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는 좀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14만 원대까지는 여유 있게 올라올 겁니다. 14만 원까지요? 네, 여유 있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바닥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바닥은 얼추 나온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그래도 한 10만 7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죠. 예, 예. 어느 정도로 뭐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이제 바닥권역에서 변동성 구간이 좀 심해요, 사실. 예.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무난히 넘기시면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그럼 전략을 원금 좀 회복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매도해야 될까요?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제가 근데 봤을 땐 그 원금 생각 회복되면 같아요. 보통 얼마나 예상할까요? 기간이요?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대략.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최소 60일이 꺾이면 3개월 고생하죠? 예.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오늘 특별하게 이분 부탁도 있고 해서요. 노멀노멀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떨기 개나리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개나리 같은 아나운서, 김보람 아나운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코스피는 오늘도 2043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감을 앞두고 현재 2042포인트 마무리가 예상되는데요.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40선 초반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204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040선까지는 지켜지며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4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죠. 최근 이렇게 코스피의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서 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의 수급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940억 원,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개인 쪽에서 1150억 원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17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800억 원 정도가 투신권의 매도 물량,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은 매도하면서 400억 원 정도가 연기금 쪽에서 출회됐습니다.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지수의 힘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오르면서 148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나흘 연속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3% 정도 하락하죠.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하락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주춤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6% 상승, 한국전력은 0.4%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2%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SK텔레콤 0.5% 하락, 포스코도 0.1%, 네이버와 삼성 SGS까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649포인트 마무리가 되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640전 중반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650전도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흐름 보여주시죠.
네,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서 현재 650포인트 다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1.4% 상승인데요. 수급 내용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매수하는데요. 기관이 720억 원,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개인 쪽에서 890억 원 매도했지만 상승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셀트리온 쪽에서 이끈 면이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의 대장주 자리 지키기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램시마일 글로벌 판매 기대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76,000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반면 다음 카카오는 2% 하락, 동서와 CJ ENM도 상승인데요. CJ ENM은 올해 콘텐츠 부분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2% 상승, 컴투스도 6% 강세고요. 이오테크닉스가 4% 상승, 내추럴 엔도텍과 그리고 GS 홈쇼핑은 각각 1%, 0.9% 하락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0.4% 오르면서 51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삼성증권도 0.9% 상승, 메리츠종금증권이 0.7%, 유한타증권은 9%, 10% 가깝게 급등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7% 강세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화장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 앞두고 기대감 속에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340만 원대까지 육박하는 모습이었고요.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면세점 판매가 확실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5% 상승입니다. 삼성 LNS도 이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이 화장품 부문의 매출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판에 모은 화장품 관련주들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삼성전기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81,900원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오늘장 3% 넘는 상승이고요. 퍼스텍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드론 등 미래 먹거리에 1조를 투자하겠다 어제 발표하면서 드론 무인기 관련주 퍼스텍이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6.3% 오르면서 오늘도 44,460원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예상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43포인트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죠. 네, 코스닥의 마감 지수는 650포인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아직 클로징 벨이 울리기 전입니다. 일단 마감 지수가 거의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마감이 됐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보합세로 좀 마감이 된 듯 보이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주들의 강한 상승세와 더불어서 지금 급등세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650선을 올려놨는데요. 코스닥의 이런 상승 좀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른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곳에서의 상승 덕분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게 보일 뿐이지 지금 특별하게 오르고 있다는 종목은 또 없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경면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하수 가셨어요? 혼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혼자 살지는 않죠? 시장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시장은 상승으로 반전됐습니다. 2042.8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 기업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3월장까지는 무난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3월 25일, 26일 내일부터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내에 대한 매수 유입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3월달은 아무래도 좀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나 일단 4월달부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자세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은 박스입니다. 여전히 지수는 박스지만
중소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 즉 수익률 갭이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월달이 좀 되기 전에 일단 중소형주 쪽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종목 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장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순환적인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핀테크,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유헬스케어,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영유아 수혜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매수세를 형성해 나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를 받쳐놨나요? 순환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데 종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신, 즉 확고부동한 확신만 있다면 또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좀 부담스럽죠. 바로 여기서 670 또 680, 또 700선을 바라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의견이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대에서 섣부른 매수로서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을 조금 관망해 보시는, 즉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관망해 보시는 전략이 맞고, 지금 또 성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한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차익 관점을 해서 크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재매수 시점을 교체 종목으로 잡아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재훈 멘토님한테 하숙집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마지막에 어버브 반도체 그 상담하셨던 분이 전주에서 하숙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숙집 하시니까 내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식 HTS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의 심리만 흔들릴 뿐이죠. 확고부동한 미래 성장성,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고 가셨을 때 큰 수익이 보장되리라는 거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고, 그 증거 자료들을 S넷, 코콤, 소리바다 수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부분만 있다면 시장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그리고 큰 무리한 시장의 변동성이 없다면 들고 가셔서 고수익을 노리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죠.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동우요. 동우요. 예.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50%. 네. 4,950원이요. 4,95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죠? 3거래일 이내에. 예, 예. 근데 이제 전망이든가 앞으로 목표 얼마인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단기로 보셨죠, 아버님? 네. 꼭지에서 잡으셨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매도 하실래요? 아니, 그럼 내가 앞으로 얼마 못 올라가요? 동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죠. 동우잖아요, 동우. 예, 예. 그죠? 제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아버님. 예, 예. 올라갈 수 있고요. 예. 비중이 이제 50%고 약간 한 2%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되면 한 4,500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가 앞으로? 목표가가 제일 중요하세요. 예. 왜냐면 조금 늦어도 네. 갖고 있으려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예. 한 5,200원에서 5,3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돼요. 예. 5,200원, 5,300원. 예. 네, 5,200원, 5,300원 정도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몇 개월을 볼까요, 대략? 몇 개월까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님 스타일상 보게 되니까 몇 개월 동안 지고 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며칠 이내에 혹은 몇 주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며칠 아니다 또 뭐 조금 기다려도 돼요. 조금 기다리셔도 돼요?
예, 예. 네,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셨었다라면 5,200원에서 5,3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6,000원 정도까지는 보일 거예요. 2차적으로. 아, 이차적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보게 되면 5,200원, 5,300원 정도의 비중이 50%가 있으시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일부 좀 팔아주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한 6,000원 정도 때까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CC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56만 3천 원이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네, 10%예요. 1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글쎄 이게 옆으로 너무 계속 기는 것 같아서요. 가져가도 되는 건지 다시 좀 밑으로 빠지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를 몰라서요. 단기를 보셨어요? 아니 저는 조금 가져가는 편인데요. 예. 저기 뭐 LG 하우시스나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보면은 좀 가는 것 같은데 얘가 자꾸 이렇게 너무 오래도록 옆으로 기어가지고 어제 그렇잖아도 그 저녁 방송 서울 그 경제 주식 챔피언인가 거기서 이게 나와서 급하게 전화했더니 저녁에 안 되더라고요. 예. 아, 그럼 챔피언에 나왔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 되는 줄 알고 막 몇 번 전화했더니 전화를 그쪽에 자꾸 끊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 전화가 많이 오면 전화가 네네. 자꾸 그 중간에 끊겨요. KCC 이게 그 점관님이 혹시 말씀드린 종목은 아닌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뭐 별로 노코멘트 할 상황도 아닌데 노코멘트를 하시네요. 자, KCC, 일단, 정재현 멘토님이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어요. 예. 빵 터지셨구나. 오늘 많이 터지시네요, 어머님들이. 자, KCC는, 네네. 글쎄요, 지금,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옆으로 행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올 때 거의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떨어질 때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돼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라도 매물 소화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긴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앞에서 그러니까 큰 거리 나온 거. 예. 그래서 이 거래량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속일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주가라는 것은 호가창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가 수반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모멘텀이 다시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들어 올리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면 이 구간에서 거래가 터진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자꾸 짧은 단기적 성향을 갖추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오면 때리고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쉽게 못 올라오는 케이스인데 저는 얼마 수익은 아니지만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시장이 크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특히 KCC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수 관련주. 지수 관련주적 성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기 관련주잖아요. 그죠? 건설하고도 관련이 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이 또 시장에 조정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조정이 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얼마 수익은 아니지만 차익 실현을 해놓고 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SBS 미디어 홀딩스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15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3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기관 수입도 괜찮고. 네. 네, 그래가지고, 물타기도 많이 하고,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네네. 계속 박스권이네요. 일단은 SBS 미디어 홀딩스가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광고 총량제 들어보셨나요? 광고 총량제. 모르겠습니다. 그거. SBS 사실 이게 시청률을 좀 조사를 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SBS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좀 높아지는 반면에 MBC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광고 총량제 같은 경우는 이 광고를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마음대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편성 채널을 보게 되면 드라마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가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들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럼 결국에는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방송국에는 광고가 좀 많이 들어오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SBS를 주식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SBS는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얘의 대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SBS 미디어 홀딩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광고 총량제에 대한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이걸 중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네네. 그럼 권해드린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예. 그렇다면 아마 5,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적어도 한 8,000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하니까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면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여전히 박스란 말이에요. 여전히 예. 5,300원대 자리대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5,300원 자리대가 넘어가야 이제 5,700원, 5,800원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그 자리, 그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중기라 그러면은 네. 한 몇 개월 정도를 봐야 됩니까? 몇 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보셔야겠죠? 아, 연말까지. 네. 아마 3분기 정도 때 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네네. 투자를 좀 해볼 것인가, 아니면 단기로 좀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멋있는 말을 하시네요. 네. 전화 받으시죠. 이분하고가, 오늘따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뭘 알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예, 예. 매수가는요? 8,500원에 15%예요. 8,500원에 15%. 예. 조금 수익이 나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잘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고 자꾸만 빠꾸하고 빠꾸. 최근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한 네.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요? 예. 주식을 살 때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집을 사듯이 사라고 합니다. 그죠? 3주 만에 집이 팔고 싶어지신 거예요. 그죠? 네. 예. 네. 그 집을 너무 자주 옮겨 다니면 세금만 많이 냅니다. 딱 그 짝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인성정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중장기적 성장세, 즉 유헬스케어에 대한 중장기적 성장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고점대 영역을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9,2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200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푸근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쳐다보고 있다가, 해서 막 이렇게 HTS를 막 째려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요. 저도 계속 째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도 홈키스트 제가 참담했었거든요. 예. 그때 한참 갖고 있어갖고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무서워갖고. 예.
그거는 금방 나오려고. 예. 그래서 그런데 어느 게 옳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너무 단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쪽에서의 단기적인 매매는 옳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문자 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를 매수하셨어요. 7,28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를 여기 보시게 되면 만화, 영화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프랜차이즈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대규모 좀 적자를 기록하고 2014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예상을 보게 되면 뭐 매출은 좀 줄어들지만 일단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조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일단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7,280원짜리대 매수를 일단 하셨어요. 나름대로 이 캐릭터 쪽이나 아니면 엔터 이런 부분들 일단은 연관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글쎄요,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 즉 9,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덜어주고서 다시 받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뭐 실적이 좋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일단 분기적인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더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굳이 제시를 안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9,000원 정도 때까지 무난하게 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전주로 갑니다. 전주 강연회가 있는데요. 정예사단이 같이 갑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옆에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1층입니다. 여성분들만 오시는 거 아니고요. 시청자분들 성별 상관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남녀노소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이에요. 그 옆에 있는 전북 여성문화교육센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전주에서 또 저희가 유쾌한 또 강의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